당신이 지금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다면 그 사람도 당신을 똑같이 사랑하고 있나요? 이 질문에 단 1초라도 망설여진다면 당신은 지금 사랑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평생을 바쳐서야 겨우 깨닫는 진실이 있는데 그건 바로 진짜 사랑은 반드시 양방향이어야 한다는 너무나 단순한 사실이거든요. 상대방이 나를 향한 확신이 내가 그 사람을 향한 확신과 정확히 같아야 하고 상대방이 이 관계에 쏟는 에너지가 내가 쏟는 에너지와 동등해야 하는데 우리는 이걸 몰라서 수년, 심지어 수십 년을 낭비하면서 고통을 사랑이라고 착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오늘은 왜 우리가 이토록 불균형한 관계에 매달리게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진짜 사랑을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진정한 사랑이라고 부를 수 있는 관계에는 몇 가지 분명한 특징이 있는데 일단 상대방을 설득하거나 애원할 필요가 전혀 없어야 하고 상대방의 모호한 태도나 회피하는 말투 때문에 불안하거나 초조해지는 일이 없어야 하며 그 사람이 지금 어디에 있고 언제 연락이 올지 궁금해하면서 전전긍긍하는 상황 자체가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새벽에 잠 못 이루며 우리가 원하는 것을 설명하는 긴 메시지를 쓰는 일도 없어야 하죠. 상대방은 우리가 그들에게 그러하듯 우리에게 완전히 존재해야 하고 우리가 그들의 삶에 있다는 사실에 깊이 감사해야 하며 우리 역시 그들에게 같은 감사를 느껴야 하는데 이건 오만함이나 특권의식이 아니고 지나친 요구도 아니며 의존적인 태도는 더더욱 아닙니다. 이건 감정적 상호성의 기본 법칙인데 우리가 이걸 이상하거나 불편하게 느낀다면 딱 하나의 이유밖에 없거든요. 바로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아직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고 우리가 굉장히 결핍된 환경에서 왔기 때문이며 어린 시절 어딘가에서 스스로를 경멸하도록 훈련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본질적이고 정당한 것 대신 얼마나 많은 쓰레기 같은 것들을 받아들여 왔는지 모르는데 고통을 사랑으로 착각하면서 이미 몇 년, 몇십 년의 인생을 낭비해 왔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저질렀을 실수들을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는데 상대방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냥 말로 표현하기가 부끄러운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했던 적이 있을 겁니다. 상대방이 나와 사귈지 다른 사람과 사귈지 결정하는 동안 참을성 있게 예의 바르게 기다렸던 적도 있을 테고 그 사람의 딜레마가 너무나 생생하게 느껴졌던 적도 있을 겁니다. 모든 비용을 우리가 치렀는데 상대방은 미지근한 태도와 잊힌 생일 선물로 보답했던 적도 있었을 거고 거의 매일 저녁 우리의 입장을 주장하기 위해 싸워야 했던 결혼 생활을 겪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필요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이 들리게 하려고 발버둥 쳤을 수도 있는데 상대방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것, 더 함께 있어 달라는 것, 침묵으로 벽을 쌓지 말아달라는 조차 말이죠. 소위 복잡한 관계라는 것에 얽혔던 적도 있었을 텐데 처음에는 조금 다정해 보였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전혀 그렇지 않았던 그런 관계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분명히 해야 할 게 있는데 정당하게 복잡한 관계라는 건 세상에 존재하지 않거든요. 상대방은 우리를 존중하거나 존중하지 않거나 둘 중 하나이고 우리만큼 단단하게 밧줄의 반대편을 잡고 있거나 아니면 우리 삶의 어떤 식으로든 속할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몇 가지 근본적인 규칙을 항상 기억해야 하는데 이것들은 어린 시절에 많은 것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수십 년간의 내면 작업의 결과물일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아직도 결정 중이라면 떠나야 하고 간단한 메시지에 답장하는데 한참이 걸린다면 떠나야 하며 다른 곳에서 추파를 던지고 있다면 떠나야 합니다. 왜 우리와 함께해야 하는지 설명해줘야 한다면 떠나야 하고 심리적 문제와 씨름하고 있어서 우리가 무한한 동정심을 가지고 있지만 그로 인해 친절하거나 함께할 수 없다면 역시 떠나야 합니다. 우리를 무한히 자랑스러워하지 않는다면 떠나야 하고 여러 번의 좋은 기회를 줬는데도 듣지 않았다면 반드시 떠나야 합니다. 떠나라는 것은 정확히 그 의미 그대로인데 그들이 더 이상 우리 삶에 없도록 하라는 뜻이고 우리 옷장이나 생각 속에 아주 작은 공간도 차지하지 않도록 하라는 뜻이며 의식 속 어디에도 그들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 없도록 하라는 뜻이고 그들이 바로 그것인 감정적 도구로서 완전히 배출하라는 뜻입니다. 복잡하게 만드는 요소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건 단지 복잡하게 만드는 요소일 뿐 그 이상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그들과 결혼했을 수도 있고 이미 5년을 투자했을 수도 있으며 그들과의 관계가 신체적으로 좋을 수도 있고 그들이 아름답거나 똑똑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 중 어느 것도 아무 의미가 없고 이것들 중 어느 것도 사랑이 아닌데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주의를 피해갈 수 있는 비극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중 일부에게 어린 시절은 감정적 메커니즘을 깊이 혼란시켰기 때문이거든요. 어린 시절의 경험은 사랑한다는 것이 그리워하는 것이라는 감각을 우리에게 심어줬을 수 있고, 사랑한다는 것이 처음에는 다정하고 믿음직해 보이는 상처받은 사람을 우리가 충분히 괜찮다고 설득하려는 것이라는 감각을 심어줬을 수도 있습니다. 무시당하고 불편하고 가혹하게 평가받는다고 느끼기 전까지는 제대로 된 관계가 아니라는 감각, 우리에게 완전히 확신이 없는 사람만이 정말로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감각을 가지게 됐을 수도 있죠.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그런 자기 고문과 자기 방치를 감당할 여유가 없는데 이제야말로 단호하게 우리 자신의 편에 서야 할 때이고 자기 혐오는 충분히 오래 지속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가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고 그건 전적으로 그들의 권리인데 우리는 단지 그런 유형의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대상으로 착각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진정한 동맹을 찾고 붙잡고 견딜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건강해져야 하는데 이건 어떤 식으로든 특권의식이 아니고 나약함도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곳에서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그 이하의 어떤 것도 낭만적인 게 아니라 자기 방치이며 이건 우리가 그때도 받을 자격이 없었고 지금도 받을 자격이 없는 실망의 유산으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사랑을 이해했다는 건 이 감정이 결코 자기 희생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때 비로소 완성되는데 그건 만남을 축복으로 느끼고 서로를 무한히 아끼는 두 사람에 관한 것이거든요. 이것이 마침내 당연하게 느껴질 때 우리는 집에 도착한 겁니다.